안녕하세요. PNB 마케팅의 김하성 대표입니다. 그동안 좀 바빠서 저번 주에는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어, 저번 주 목요일 날 저희가 이제 공개 특강을 한 게 있습니다. 어, 특강의 그러니까 주제가 네이버 상위 노출의 비밀인데요. 꼭 블로그 상위 노출만이 아니더라도 네이버가 갖고 있는 검색 영역의 여러 가지 부분을 어, 잘 조화롭게 노출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냥 이런 교재 없이 했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고요. 어, 네이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제 블로그 라인인데요. 블로그 상위 노출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 너무 조급해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데요. 이거 계속 그러면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구글이 검색 엔진을 짤 때 어떤 거에 대한 가중치를 둘까입니다. 보시면 이게 소통이란 것도 있고요. 추천. 보시면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해준 데가 제일 크죠. 그러니까 검색 엔진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추천을 받는 곳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 이제 제일 높습니다. 실제로 구글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링크가 많이 됐을 때 가산점이 많이 붙습니다. 백링크라고도 하고요. 도메인에서 링크를 받는 거를 이제 되게 중요시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검색 엔진이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네이버는 어떠냐? 네이버도 그렇게 비슷하다.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전체적으로 조금 비슷하지만 좀 다르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면요. 이게 옛날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옛날 자료인데요. 보시면 첫 번째 게 뭐가 있냐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이고. 제가 보여드리려다가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통합 검색이란 부분도 있고 지식인이나 카페 블로그 이미지 부분이 있습니다. 동영상도 있고요. 웹 검색도 있죠. 웹 검색은 요새는 웹사이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도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 사람들이 어떤 거에서 영향을 받느냐, 즉 SNS에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SNS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SNS 상에서 여러분의 서비스라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다른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을 이제 그 후기 같은 거를 보면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어땠냐면 뭐 컴퓨터 하나 사려고 하면 컴퓨터를 제일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좋아? 그러면 좋아. 가격 어때? 좋아. 그럼 사. 괜찮아. 궁합 맞아.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렇게 아주 그냥 심플했어요. 요 단계로 심플했어요. 근데 요새는 어때요? 복잡하죠. 그래서 SNS 중에서도 블로그가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치고 있는데 그 블로그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복잡한 거에서 그래서 블로그를 관리해서 사람들한테 유도할 수 있느냐, 이런 거가 중요한 거죠. 상위 노출 분명히 중요합니다. 근데 상위 노출만 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위 노출이 되고 관련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어, 내 제품을, 내 서비스를 받으려는 잠재적 고객들이 그 글을 보고 그 이미지를 보고 그 영상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보시면 이제 블로그에서 가장 어울리는 말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죠. 늘 뭐라고 하죠?
갈망하고 그리고 우직하게 도전하세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거는 딱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특수종사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의 컨텐츠가 되게 특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컨텐츠가 회사원인데 블로그를 만드는데 뭐가 들어갈까요? 그리고 가정주부인데 가정주부의 컨텐츠가 뭐가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특출할 수 있는 그 컨텐츠가 있나요? 그래서 가정주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카메라 들고서 커피숍이나 여행 다니면서 사진을 많이 찍어서 사진 쪽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여행 쪽으로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직장인들은 뭘 하나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어떻게 잡느냐도 중요하지만 꾸준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는 좀 알아두시면 되게 좋은 그림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브로드밴드, 그러니까 TV 광고나 이런 미디어들이 어떻게 변화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온라인 광고가 TV 광고를 따라잡았죠. 뭐 4조 5조 원 하고 TV 광고가 약 3조 원, 3조 5천억 하니까 케이블 TV가 들어오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온라인 광고 쪽에 모바일 광고가 별도로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별도까지 붙으면 더 많은 수익이 나오죠. 그래서 온라인이 TV를 잡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이버 상위 노출이라는 건 돈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노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출이 돼서 그 글을 읽고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상위 노출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그 바이럴 마케팅 하시는 회사들이 그걸 많이 해요. 단순하게 그냥 자리만 잡고 있는 거. 그렇게 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웹 2.0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웹 2.0 시대 이후 굉장히 많은 게 변화했다. 그게 그 중에서 가장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첫 번째가 댓글이고, 두 번째가 이런 블로그처럼 자신이 개인 미디어가 올라가 있다. 그래서 개인 미디어를 잡아서 많이 했던 업체들이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미디어를 활용할 줄 알고 그런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회사들이 성장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자기가 옛날에는 그냥 결정을 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구들하고 그 내용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라는 거는 SNS에 있는 수많은 자료일 수도 있고요, 직접 친구일 수도 있는데, 한번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이거 어때? 그래서 이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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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이 나오면 그때 이제 구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네이버는 뭐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에서도 상위 노출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아이디로 그러니까 카페를 많이 가입해서 카페에서 글을 써서 상위 노출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카페 쪽에서는 카페가 갖고 있는 레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상위 노출이 한번 되면 그 뒤로부터는 계속 상위 노출이 됩니다. 단 너무 동떨어지거나 카페 시사하고의 관계를 생각하고 올려야 돼요. 그냥 나 여기서 상위 노출하고 끝날 거야 라고 하면 카페 주인이 그거를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상위 노출이 되는 카페에 잘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돈을 내면 진행이 바로 가능한 게 뭐냐면 파워링크죠. 파워링크. 그래서 키워드 광고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웹사이트.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웹사이트를 네이버하고 잘 붙여주는 뭐 여러 가지 액션이 있는데, 사실은 네이버가 이 웹사이트는 잘 안 붙여줘요. 왜냐하면 웹사이트가 잘 붙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키워드 광고를 잘 안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면 지식인, 카페, 블로그, 뉴스는 여러분들이 비용을 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하고 키워드하고 돈을 내고 할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돈을 내고 하지 않는 영역인데, 카페하고 지식인하고 블로그 요 세 가지 라인은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 쪽하고, 그 다음에 지도, 그 다음에 이미지, 이 세 가지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한 6가지에서 7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블로그에서 상위 노출했다고 해도 카페라든지 다른 영역에서 좀 노출을 많이 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점유율의 부분에서 되게 높아야 여러분들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장남으로 살아가기입니다. 네이버가 봤을 땐 네이버 블로그가 가장 적자죠.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제일 많이 써줍니다. 하지만 컨텐츠에 따라서, 블로그 종류에 따라서 티스토리나 블로거나 워드프레스 같은 그 내용도 좀 끌고 와요.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에 자료가 없을 때, 네, 그렇게 끌고 오는 게 있습니다. 가끔 제가 많이는 못 보는데 좀 봅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가 네이버한테는 적자다. 그래서 컨텐츠가 많아지고 좋아지면 좋은데, 또 그러면은 파워링크처럼 키워드로 돈을 써야 되는데 안 쓰기 때문에 또 어느 순간 되면 다시 또 이 블로그 노출을 재고 있다. 그러니까 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의 툴, 무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툴로 여러분들이 많이 그 검색 엔진에서 노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네이버, 그 다음에 구글, 요 세 가지 정도는 계속 끌고 가셔야 되고요. 그 노출이 어떻게 잘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까지도 봐야 됩니다. 이 블로그 평가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 블로그에 대한 역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가 네이버 블로그 아이디에 이게, 그러니까 공장형 블로거인지 옛날부터 있었던 블로거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옛날부터 있었던 블로거 아이디를 되게 우대합니다. 그러니까 공장형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뭐 마찬가지로 방문자 수량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아까 검색 보셨겠지만 댓글 공감 수량,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보는 시간, 그걸 되게 중요시합니다. 왜냐면 좋은 내용을 와서 봤는데 관련 없는 내용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안 보겠죠. 그러면 이 검색 엔진은, 네이버는 얘를 뭐라고 평가를 할까요? 방문자를 유도하기 위한 그냥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블로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동영상이 있으면 또 대우를 받고요. 이미지 같은 경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강의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블로그에서 네이버 블로그를 위주로 얘기를 했으니까 네이버 블로그로 얘기를 하면, 네이버는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 거는 그냥 안 시켜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근데 그 지수란 거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관련된 자료를 올렸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정보가 조금 더 독특하다, 독창성이 있고,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한다라는 인식을 해야 돼요.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의 블로그가 그 주부들을 보면 일상 블로그 많이 하잖아요. 맛집에 갔다, 그 다음에 커피숍에 갔다, 뭐를 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컨텐츠를 올리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몇 명이 있을까요? 블로거 사용인자
이용자가 보통 700만, 800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거의 한 뭐 70%는 그 정도 합니다. 보통 보면 여러분들이 파워블로거나 인플루언서를 하는 기준을 보면 어떠세요? 조금 더 독특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독특한 컨텐츠를 잘 개발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독특한 컨텐츠를 잘,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들의 레벨이 올라갔다고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그 레벨이 올라갔다고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 그 상위 노출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블로그를 빌려주시면 제가 얼마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2단계를 넘어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1, 2, 3, 4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단계까지 하고요. 4단계는 지금 보시는 그 인플루언서 레벨이라든지 흔히 얘기하는 C랭크 레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 레벨이 올라가면 모든 컨텐츠를 올리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컨텐츠를 잘못 올리면 이게 문제가 됐을 때 가장 큰 부분은 저품질이라는 네이버가 그 기준을 잣대를 냅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품질의 그 잣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컨텐츠가 다른 컨텐츠랑 같이 유사문서가 걸렸을 때 컨텐츠가 그러니까 독창적이지 않을 때 이 네이버가 이 그 뭐라고 할까요? 저품질을 거는데 중요한 거는 컨텐츠 내용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 셋 중에 하나는 누군가를 베껴 쓴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점수를 까먹고 있다가 어느 순간 딱 걸려서 딱 하게 합니다. 그래서 독창성이 있어야 되는데 언론사에서 말하는 유사문서 퍼센트는 7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을 카피한다고 하면 70%가 아니라 한 50%나 40%까지만 글을 쓰면서 관련 내용이나 이미지나 영상 같은 베낄 수 없는 컨텐츠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상 같은 걸 올리면 좋은 건 남들이 얘가 유사문서라고 해도 내가 영상을 찍어서 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 대한 소유권은 그 담당자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 올라가는 게 좀 좋습니다. 영상은 하나나 두 개 정도 올리시는 게 좋고요. RC로 작업을 하셔서 올리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립니다. 네이버만 봤을 때 네이버에 상위 노출을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블로그를 상위 노출하고 키워드를 잡아간다는 거는 굉장히 좀 오래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컨텐츠 부분이 메인하고 서브의 비율이 잘 맞아야 됩니다. 저희가 권해드리는 거는 메인 컨텐츠에 대한 비율을 30%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그 고객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내용, 고객들하고 공유해 가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70%로 봅니다. 즉 디자인을 얘기하는데 건축에 대해서나 건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이는 그 감각적인 부분, 그 다음에 영상, 영화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디자인으로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디자인, 그 트렌드 이런 부분을 잘 알려주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당신은 이 분야에서 되게 앞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친구 추천도 하고 서로 이웃도 하고 여러 가지 액션을 같이 합니다. 공감도 하고 댓글도 많이 올리죠. 그래서 댓글이 꼭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공감 댓글하고 이웃이 많은 사람들은 저품질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활동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했다라고 표시가 되니까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찍고 다시 찍으려고 하는데요. 뭐라 그럴까요?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컨텐츠의 질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블로그 같은 경우 이렇게 되죠. 5분 만에
블로그 만든다. 근데 5분 만에 블로그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보고 이 사람이 되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느끼게 되는데, 블로그가 디자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좀 삐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블로그로 돈을 벌고 싶어 하신다면 꼭 블로그 디자인을 하셔라. 그리고 컨텐츠 고민을 더 하셔라.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글 쓰는 법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그 블로그의 글은 1500자에서 2000자 정도 글이 제일 적당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얘기를 드리겠는데, 그러면 구글은 어떠냐? 5000자에서 5만자예요. 그러니까 구글은 텍스트 위주죠. 그래도 5000자에서 5만자예요. 5만자 여러분 쓰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어납니다. 네. 어쨌든 5000자, 그 구글은 2000자, 그죠, 네이버는 2000자. 그러면 이미지는 몇 개?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꼭 소트하고 그 제목하고 거의 비슷하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목하고 이름을 다 주고 한 20개에서 3, 40개까지 하시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그냥 때려 박는다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의미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즉, 하나하나를 보면서 재미를 느끼거나 정보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잘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거야 라고 하면 좀 많이 곤란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이버 상위 노출의 비밀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배우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배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요청하시면 별도의 줌이라든지 별도 여러 가지 부분으로 교육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소수 정예로 하셔도 좋고요. 네,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